안녕하세요. 사운드머니입니다. 오늘도 제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될 것 같은 소식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셀시어스 랜딩 플랫폼에 대한 소식을 얘기했는데 셀시어스에서 며칠 전에 자금을 동결하고 아직도 좀 대답이 없네요. 이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셀시어스에 이어서 16일 날 나온 뉴스를 보니까 블록파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블록파이를 쓰고 있는데 은근히 걱정되는 뉴스입니다. Three Arrows라는 헤지 펀드가 있는데 이 헤지 펀드가 블록파이의 마진콜을 대응을 못한다고 하네요. 이 Three Arrows라는 회사가 지금 굉장히 부도의 위기에 있는 것 같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파이도 Three Arrows 이 회사랑 지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암호화폐 플랫폼에서도 지금 Three Arrows 이 헤지 펀드 자산들이 좀 청산당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핀블록스라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가 Three Arrows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16일날 핀블록스 트위터에서 나온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는 출금은 가능해요. 출금은 가능한데 하루에 $500의 출금 제한이 있고, 그리고 한 달에 $1,500의 출금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동성 문제도 있고 이제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지금 위기에 좀 있는 것 같다. 잘못하면 블록파이도 다음 차례가 아닌가, 좀 약간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셀시어스 서비스는 지금 막혀 있잖아요. 저는 셀시어스에서 1년 동안 이자 받은 것만 빼고 다 개인 지갑으로 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제가 이자 받은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 셀시어스에. 그게 이제 아예 막혀서 제가 이제 접근을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버튼이 없어져가지고 아예 제 돈에 접근을 못하고. 근데 그 셀시어스가 출금을 제한하기 전에 셀시어스 회장님이 인터뷰에 나와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멀쩡하다, 우리가 출금을 막는 일은 없을 것이다. 출금을 막기 전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좀 실망스럽고, 이제 암호화폐 세계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암호화폐 세계를 좀 열린 마음으로 탐구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뭐 약간 조금 사봤던 테라 루나도 지금 가루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솔라나도 좀 사봤는데 솔라나는 이제 전송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경험이 있었고, 이더리움도 열린 마음으로 2020년에 좀 샀거든요. 업그레이드 된다 하는데 뭐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뭐 딜레이 된다 그러고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알트코인을 살 때 이 돈은 없어져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그냥 사는 거거든요. 알트 펀드는 이제 없어져도 되는 돈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신경도 쓰이고, 은근히 아무리 버려도 되는 돈으로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뉴스도 계속 보게 되고, 특히 테라 루나 가루가 됐을 때 은근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비트코인에 집중을 해야겠다, 비트코인이 답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씩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셀시어스 자금 동결을 생각해 봤을 때 마운틴 각스 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비트코인을 뭐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2014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아직까지도 세틀먼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셀시어스 문제가 별거 아니길 바라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근데 법적 공방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화된 거래소나 중앙화 플랫폼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20,000로 좀 안 좋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고점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근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보면 굉장히 지금 해시레이트가 높죠. 그래서 해시레이트는 지금 최상위를 달리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안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여기서 그래프를 봤을 때 파란 그래프가 가격이고, 이 오렌지 그래프가 1비트코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지갑의 숫자를 말해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오렌지를 보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1비트코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폭락장을 비트코인을 모으는 기회로 삼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보면 드디어 비트코인 한 개를 모았다, 이런 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좀 비싸서 한 개 모으기가 힘들었는데 이 폭락장 때문에 가격이 싸져서 드디어 하나 만들었다, 나도 이제 홀코이너가 됐다, 기뻐하는 사람들도 꽤 보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헤지 펀드나 플랫폼 위기 말고도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물가 상승,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좀 굉장히 좀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솔직히 전 이러다가 진짜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이 위기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런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빼앗을 수 없도록 반드시 스스로 보관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한다는 거는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 금을 금은방에 두고 가는 거와 같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거나 랜딩 플랫폼에 보관을 하려면 차라리 그냥 주식을 사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도 이 명언으로 영상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Your keys, your Bitcoin. Not your keys, not your Bitcoin. 당신이 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신의 비트코인이 아니다.